산 넘어 산이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위키드를 봤더니 단 일주일 만에 모아나의 속편이 개봉했습니다. 다행히 위키드를 너무 재밌게 봤고 모아나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엄연히 뮤지컬의 요소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관람을 잠시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근래 픽사를 제외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도 예전 같은 기대와 신뢰를 얻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면 그나마 디즈니의 100주년을 맞아 개봉했던 위시가 100만을 넘겼을 뿐, 겨울왕국2 이후에 나온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참담하게 실패했죠. 이래서 디즈니를 필두로 한 할리우드가 더더욱 오리지널 영화의 제작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씁쓸하게 체감하는 와중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명운을 걸고 모아나2가 나왔습니다. 설마 이 작품마저 실망을 안겨줄 리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셨다면 글쎄요, 저로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애매합니다. 분명 아주 실망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전편에 버금가거나 그 명성을 이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디즈니의 위상을 되살렸다고 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해 보인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편인 모아나는 막말로 PC에 환장하고 있는 디즈니의 작품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공작이자 모범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PC의 잣대가 지금만큼 엄격하진 않았으나 소수인종의 캐릭터를 갖다 놓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배경부터 소재까지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가져오는 과감한 선택으로 탄생했던 애니메이션이 바로 모아나입니다. 덕분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세계로부터 오는 참신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데다가 주인공인 모아나는 너처럼 곱게 자란 애가 뭘 할 수 있겠냐는 투로 비꼬는 마우이에게 자신은 철부지 공주가 아니라고 맞섭니다. 그 당당했던 태도에 걸맞게 모아나는 다른 어떤 캐릭터에게도 뒤지지 않는 주체적이고 용감한 정신으로 아버지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부족이 처한 위기와 한계를 타파했었죠. 다만 모아나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정작 폴리네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영웅인 마우이가 조연으로 전락한 걸 비판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모아나가 폴리네시아의 신비로운 전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힘으로 대지와 생명을 창조한 테피트의 심장을 마우이가 훔치는 바람에 자연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건 그 자체로 매력적인 전설인 동시에 테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전달하기도 해 감탄과 반성을 자아냅니다. 비록 어디까지가 진짜 전설이고 어디서부터 디즈니의 창작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시간이 흘러 모아나는 어엿하게 부족의 길잡이로 성장했습니다. 전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넓은 바다에서의 항해를 이끄는 선장이 된 셈인데,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만 같은 다른 부족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번 물거품이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족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던 중에 선조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폭풍의 신인 난로가 저주를 걸어 숨겨둔 모투페투라고 하는 섬을 찾으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다른 부족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모아나는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3명의 동료들을 선발해 모아나는 말 그대로 선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붙잡혀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옛 친구인 마우이와도 만나게 됩니다. 전편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영역을 탈피해 자신의 부족이 본디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끄집어냈던 모아나는 속편에 이르러 바야흐로 지도자와 영웅의 자질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동생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언니지만 부족민들에게는 아버지 이상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죠. 덕분에 부담 어린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됐으면서도 모아나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는 모험을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대신에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자 선원으로 기용해 그들을 지휘하며 함께 항해하는 것, 모아나라는 캐릭터의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이 역시 폴리네시아의 역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은 원시적인 도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해에 뛰어나 태평양 일대를 누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절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유럽이 이끈 대항해 시대는 필연적으로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반면, 모아나2가 다루는 폴리네시아의 항해는 지역이 한정적인 만큼 새로운 영토의 발견과 정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전편이 자연과의 화합이나 존중을 다뤘다면 8년의 세월이 흘러나온 속편은 분열의 시대를 어루만지는 셈이라 고립이 모아나의 부족을 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대사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나는 먼 바다로 나갔던 선조인 타우타이의 칭호를 물려받아 부족의 명운이 걸렸다는 거대한 사명감을 안고 험난한 도전과 마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아나2를 보면 신세대가 권력자 겸 기성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지배 논리를 깨부수고 세상을 정화한다는 걸 중점으로 삼아 한때 유행했던 YA 소설이 원작인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아나2의 경우는 전편과 동일하게
선조로 대변되는 기성세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단지 모종의 사유로 인해 잠시 단절되거나 유실된 부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서 YA 소설과는 꽤 다릅니다. 모아나2는 서사에 담긴 함의와 더불어 캐릭터의 매력과 전편처럼 밝고 흥겨운 분위기에다가 다들 인정하시다시피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이 또 한 번 상당한 흥미를 자아냅니다. 모아나가 넘나드는 무대의 규모에 비례해 볼거리도 많아져 시청각적으로 즐거운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변함없으나 전편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유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칭찬할 수 있는 건 전편에서 봤던 거라 본의 아니게 단점이 두드러집니다. 예컨대 세로의 가세한 동료들은 모아나의 성장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각각의 특기를 살리는 게 간혹 나오는 정도가 고작이라 모아나를 위한 도구처럼 쓰이는 것 같고, 심지어 마우이는 전편보다 비중과 분량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마우이가 어딘가에 갇힌 동안 모아나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하느라 자연스레 그럴 수밖에 없게 됐죠. 더욱이 각본의 구성이 전편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던 모아나에게 벼랑간 찾아온 계시. 모아나는 이 계시로 말미암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동료와의 좌충우돌과 화합,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리고 마는 악당,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난관을 극복한 후 엇비슷하게 생긴 최종 보스가 등장하더니 끝내는 마우이의 큰 도움을 받아 달성하는 임무. 이렇게 보면 속편은 3명의 동료들을 빼고 차별화로 삼을 만한 게 없습니다. 서상가상 한 캐릭터는 떡밥만 던지는 수준에서 사라집니다. 그 캐릭터가 굳이 왜 나온 건지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3편을 위한 설계더군요. 이 말인즉슨 모아나2는 프랜차이즈 영화가 종종 과욕에서 저지르는 실수인 속편을 위한 속편 같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느라 스스로를 한계에 가둔 것입니다. 그 여파로 악당의 존재감은 없다시피 하고 결말은 다급하게 맺어져 원래 한 편인 애니메이션을 둘로 나눴다는 인상만 짙어집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은 대대로 내려져 오던 부족의 관습을 허문데 이어 길을 잃어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정작 그런 주인공을 만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할리우드의 공식을 따른다는 게 모순적이지 않나요? 8년 전과 달리 모아나는 공주가 아니라느니 여성 서사라느니 하는 걸로 포장하는 건 이제 아니하고 식상합니다. 명색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면 속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재미를 줄 수 있길 바랐으나 모아나2는 무난하고 안정적인 길을 택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 와중에 하나 건진 게 있다면 바로 모아나의 동생인 시메아입니다. 모아나의 딸인 줄 알았던 캐릭터가 실제로는 동생이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캐릭터라고 하기엔 너무 귀여운 데다가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아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캐릭터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전 이 애니메이션에서 드웨인 존슨의 목소리 연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레드원을 리뷰할 때는 항상 거기서 거기인 캐릭터만 연기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마우이를 연기하는 드웨인 존슨은 한결 힘을 빼고 여유있는 목소리를 들려줘서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립니다. 끝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노래의 경우는 어차피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라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역시나 전편과 비교하면 귀에 확 들어오는 노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럴진데 만약 모아나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보신다면 모르긴 몰라도 겨울왕국2의 인투 더 언노운이 전편의 레디고에 미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까지 있어서 모아나2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론만 놓고 따지면 당연하게도 전편 같은 흥행을 기록하는 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점은 전편에서 가져온 게 대부분이라 단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래저래 어려울 것 같고 까딱하면 실사로 나올 예정인 영화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